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리버풀에 사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정말 엄마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실히 경험했는데요. 정말 더욱 상황이 심각해지면 제 속사정 좀 제발 알아달라고 감동 사연이 아니라 고민 상담을 올릴 뻔했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해당 사연은 영국인 에이미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에게 한 번씩 아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엄마는 아빠 이야기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슬퍼서 물어보지 말라고 화를 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유난히 제가 누군가에게 밉보이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답니다. 어렸을 땐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생각했죠. 괜히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저도 아빠 없는 티를 안 내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제게 엄마는 신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은 뭐든지 옳다고 믿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당부했던 말이 꼭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에 관한 것이었죠. 엄마는 저에게 술을 마셔도 좋고 담배를 펴도 좋은데 남자와는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모두 다 자신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적인 존재들이며 약한 사람을 보호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너무 강압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게 바로 남자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뼛속까지 남성 혐오주의자였죠.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다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봐도 말을 걸려는 신용만 해도 저는 괴물을 본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죠. 저를 마치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처럼 보였거든요. 덕분에 저는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만 다녔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와 말을 한 건 병원 의사 선생님만 있을 정도였죠. 대학 진학도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교로 가려 했지만 여자 대학교가 많이 사라져버렸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자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씩 남자들과 그룹으로 과제를 해야 할 때는 정말 곤욕스러웠죠. 남자애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함께 모여 앉아 필기 할 때 서로 스친다던가 어깨라도 살짝 닿기만 해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남자들은 저의 그런 반응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분 나빠하기까지 했죠. 남자들과 대화한 경험이 없으니 말도 잘하지 못하고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룹 과제할 때 가장 기피하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죠. 여자애들조차 제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유별스럽다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과제 중 서로 국적이 다른 학생과 자신 나라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많이 오는 학교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서로 작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 저와 짝이 된 사람은 끔찍하게도 남자였죠.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땐 그래도 여자애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큰 반감은 들지 않았는데 이번엔 단둘이 과제를 하게 되어 너무도 싫었답니다. 불쾌한 표정을 숨길 길 없던 저는 어색하게 남자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는 서슬서글하게 웃으면서 한국에서 온 김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 표정은 쓰레기 냄새를 맡은 듯 일그러져 있었을 것이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죠. 오히려 남자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니 너무도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한국은 어떻고 저렇고 영국이란 어떤 게 다르고 등등을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표정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남자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챘던 시점은 남자가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뒤로 물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였죠. 그 말을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민망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자는 조금만 더 뒤로 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혹시나 자신이 말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올리면 저와 닿을 것 같기 때문에 조심스레 요청해 본 것이라 했죠. 제가 남자들과 닿으면 소스라쳤던 것을 이 남자는 알고 있다가 저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제가 상상했던 남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의 다정함 뒤엔 끔찍한 이면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 뒤로 과제 때문에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멀리 피해서 앉기도 했고 대화하는 내내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때가 많았죠. 한 4번째 만남이 됐을 무렵 저도 어느새 적응이라는 걸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부터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죠.
메신저가 몇 시간 동안 울리지 않으면 내심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제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남자는 저에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했죠. 이때쯤이면 내 눈을 마주쳐도 될 것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남자와 눈을 처음으로 맞췄죠. 평생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느꼈고 저와 눈을 마주쳐주는 남자가 싫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레 그간 저한테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학기 초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들을 꺼려하는 듯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조심스레 너와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밖에 모른다고 했던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렇게 성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와 달리 성민은 너무도 배려심 넘치는 남자였어요. 저를 만나러 올 땐 언제나 깔끔한 스타일로 자신을 한껏 꾸며서 나와주었죠. 그리고 위험할까봐 차도 쪽으로 본인이 걷고 저를 안쪽으로 걷게끔 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먹는 음료를 기억해 알아서 주문도 해주었죠. 추운 날엔 무심코 잠바를 벗어주기도 하고 손도 제가 먼저 잡기 전까지 잡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모습에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엄마는 저한테 비혼주의를 강요하셨지만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잘못된 신념이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로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성민과 함께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당연히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죠. 저는 성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과까지 했죠. 성민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옆에 항상 있겠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보자마자 경악하더니 소리를 질렀고 머리 위로 손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두려움에 눈을 꼭 감았는데요. 맞는 듯한 느낌이 없어서 눈을 가만히 떠보았더니 엄마가 성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너무도 싫어하던 엄마가 제 눈앞에서 남자에게 묻고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내가 한국 남자를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마구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던 건 성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엄마에게 남자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남자는 싫지만 한국 남자는 다 괜찮다고 했죠. 알고 보니 엄마의 남성 혐오는 아빠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은 엄마도 한국 남자와 결혼할 뻔했었죠. 여자를 배려할 줄 알고 아이를 이뻐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 한국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외국인과 결혼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던 고지식한 분이었죠. 한국인 남자는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주 듣던 라디오가 고장 나버렸는데 한국인 남자가 자신을 믿고 한번 맡겨보라고 하더니 공부를 가지고 뚝딱 고쳐버렸죠. 할아버지는 놀라워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못했던 전등도 손쉽게 교체해버리고 한 번씩 지지직거리며 끊기던 TV도 순식간에 고쳐버렸죠. 할아버지는 엄마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무한 신뢰가 쌓였고 결혼을 허락하려던 찰나 그 남자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몇 년 뒤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가 엄마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고 뱃속에 제가 있었을 때도 무자비하게 엄마에게 발길질을 했죠. 여러 번 유산 위기도 겪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제가 태어나던 날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고 있던 아빠가 턱치기에 당해 세상을 뜬 것이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만 생계가 막막해져 버렸죠. 할아버지의 유산과 아빠의 사망보험금만으론 딸까지 키우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굳은 일 가릴 것 없이 일을 했지만 남편 잃은 과부에게 치근덕대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점차 남성 혐오주의자로 변했던 것이었죠.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한국인 남자와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했죠. 빨리 결혼을 허락해 주었으면 자신이 끔찍한 지옥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 후회했는데 마침 성민이 엄마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엄마는 자신처럼 제가 후회할까봐 두말 없이 바로 허락해 주었고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성민은 저희 엄마가 혼자 있으면 걱정낸다면서 엄마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엄마는 차라리 한국으로 다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성민이처럼 한국 남자들은 괜찮은데 아직도 영국 남자들만 보면 치가 떨린다며 혹시 자신도 한국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죠.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성민도 흔쾌히 같이 모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준비에 이민 준비까지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저희 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미 씨가 엄마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